안녕하세요. 공공정보 시스템 감리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오늘은 이 제도의 아주 중요한 변화죠. 운영감리 의무화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동안은 주로 시스템 구축 단계에 감리가 집중됐었잖아요. 근데 왜 이제 운영 그리고 유지 관리 단계까지 이게 의무화되는 걸까요? 특히 그 2023년에 있었던 행정망 마비 사태 기억하시죠? 그 이후에 이 논의가 확 불붙었는데 이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제일 궁금한 거요. 왜 지금 시점에 운영 단계 감리가 꼭 필요하게 된 걸까요? 전에는 5억 원 넘는 신규 구축 사업에만 의무였던 걸로 아는데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들여다보면요. 전체 정보화 사업 예산의 거의 70%가 사실은 운영이랑 유지 관리 단계에서 쓰이거든요. 70%나요? 와,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. 그렇죠. 근데 이 중요한 단계에서 감리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생애주기 대부분 동안 품질 관리에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죠. 아, 사각지대요? 네. 그래서 구축할 때 아무리 잘 점검해도 막상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나 성능 저하를 미리 막기가 어려웠다.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. 하긴 70% 예산이 쓰이는 곳인데 감리가 선택이었다니 확실히 좀 관리 공백이 느껴지긴 하네요. 그럼 이 운영감리 의무화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? 간단히 말하면요. 시스템 구축 끝나고 실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 단계에서도 감리를 반드시 받도록 법이랑 제도로 딱 정하는 겁니다. 아, 법제화하는 거군요. 네.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서비스되는 전체 기간 동안 안정성이나 성능을 계속 관리하겠다. 이런 정책적인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. 작년 행정망 사태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. 네네. 그때 정말 불편했었죠. 꼭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고 시범 사업도 하고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 의무화가 모든 시스템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? 아니면 기준 같은 게 있나요?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단순히 예산 규모, 이것만 가지고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정말요? 보통은 예산 기준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? 네, 물론 예산 규모나 사용자 수, 데이터 규모 같은 정량적 기준도 보긴 하는데요.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, 또 개인정보 처리 규모 같은 보안 민감성, 그리고 예전에 장애가 얼마나 자주 났었는지 같은 정성적 기준, 이걸 또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. 아, 정성적 기준이요? 네, 정말 중요하고 좀 위험 요소가 큰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훨씬 합리적인 접근 방식 같은데요. 필요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거니까요. 그럼 이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화될까요? 시범사업 얘기도 나왔는데 뭘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? 네, 지금 일부 공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운영감리 방법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,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거죠. 네네. 그리고 여기서 얻은 어떤 결과나 교훈,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법령 개정안도 만들고 더 세부적인 감리 기준이나 적정한 대가 산정 방식 같은 것들도 확정할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. 단순히 사람 손으로 하는 감리 횟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. AI 기반의 자동화된 분석 도구 같은 걸 개발해서 감리의 효율성이랑 정확성을 같이 높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오, 자동화 도구요. AI까지 감리 방식 자체도 좀 달라지겠는데요? 네,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. 자, 그럼 이 운영감리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딱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뭘까요?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 가장 기대하는 건 역시 공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겠죠. 갑자기 서비스가 멈춘다거나 데이터가 유출된다거나 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요. 전반적인 시스템 품질 자체가 좋아져서 결국 우리가 쓰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,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. 네, 신뢰도 향상 중요하죠. 다만 이게 성공하려면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. 당연히 충분한 예산 확보가 기본이고요. 그렇죠. 예산이 문제죠, 항상. 네, 그리고 감리를 수행하는 그 감리 법인들의 전문성이나 책임성, 이걸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요. 그래서 책임감리 제도 같은 것도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책임감리요? 그건 뭔가요? 네, 이건 감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건데요. 만약에 감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터졌다.
그러면 감리를 수행한 법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도록 해서 감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그런 방안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동시에 이게 또 현장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잘 찾는 노력도 정말 중요하고요. 결국엔 지속적인 투자, 그리고 책임성 강화, 또 현장과의 소통, 이 삼박자가 맞아야 제도가 잘 굴러가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네, 오늘은 공공정보 시스템 운영감리 의무화가 왜 추진되고 있고 또 주요 내용이 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.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운영 단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어떤 걸까요? 이런 지속적인 감리 강화 움직임이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요. 공공기관들이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문화, 더 나아가서 책임지는 방식 자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좀 주목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아, 기술을 넘어선 문화와 책임의 변화까지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